아무 얘기 안 해도 다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내 아내를 아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실천을 안 하면서 우리 땅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일본은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에요. 빨리 그림을 그려서 디오케이디오를 전 세계에 그냥 우리 문화 영토로 알려야겠다. 원효를 그렸을 때는 원효, 대승 귀신론이라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게 되고 결국 그게 인연이 돼서 동국대학에 가서 학위도 받게 되고 비교 철학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17세기 그때 사람 어머니 아버지 무덤이 있을까? 본인은 유명하니까 있지만 그 선대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멸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해골 좀 보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독도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국내 최초의 독도 화가 또 문화 역사 수호자로 널리 알려져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제 독도에서 작업하시면서 독도라는 자연과 깊은 교감을 하셨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독도를 그린 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갔다가나 그런 게 아니고 38선 넘어는 못 가니까 임진강 그 일대로 해서 그 강화도로 해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더는 이상 못 가는 데까지 전부 무인도까지 전부 다니면서 그렸어요. 그게 내 진경기의 그림이에요. 독도를 그린 것은 내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고 전부가 이렇게 갔었는데 울릉도 다 그리고 그때는 부두도 없었어요. 독도에 지키는 수비대밖에는 거기는 못 들어가는 데예요. 수비대가 있든 어쨌든 그 우리 땅이니까 우리 영토니까 난 가서 그려야겠다.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 38선 쪽도 내가 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렸는데 무인도 다 그렸는데 그 중요한 독도를 어떻게 제가 어디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그때서야 제가 다시 또 한 번 느꼈어요. 우리 화가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작가의 국가관이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난관이 있어도 내가 이 땅을 기어코 그려가지고 문화 영토에 분명히 집어넣어야겠다. 왜? 그땐 일본이 그게 지 땅이냐 아니니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을 때예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내가 독도 진경전을 한 다음에 80년. 5년 후에 네.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대중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진경전을 해서 독도를 그랬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더니 독도는 우리 땅 하고 뭐 그 노래가 나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 국민이 그냥 다 그 노래를 부릅니까? 대유행했었어요 그때. 빨리 그림을 그려서 디오케이디오를 전 세계에 그냥 우리 문화 영토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유럽 쪽에 어디 뭐 휘악이다 뭐 이태리다 이게 저를 초대한 전람회만 있으면 입구에는 디오케이디오 이 독도 그림을 꼭 이렇게 붙여요 거의 다. 이거 지난번에 저쪽에도 붙였는데 이걸 왜 또 가져왔느냐고 그래요. 그 중요한 우리 땅이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주쿠라는 데를 가가지고 그때 일본 자유롭게 들어갈 때니까 이태리에서 실크 해가지고 와서 여자 스카프 독도를 그려가지고 그 매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 팔아먹은 사나이가 돼버렸어요. 맞죠? 네. 근데 내가 그 날 흉보는 사람한테 그래요. 1000번이라도 나라는 그렇게 나처럼 팔아먹어라. 그래서 그 돈이 생기거든. 그걸로 나라를 지켜라. 진짜 영토를 지켜라. 그거 가지고. 예술 창작으로는 1000번, 10,000번 팔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스카프 팔듯이. 예. 지금 일본 돈 가지고 일본 사람들 독도 못 그리게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엄청 경계할 것 같아요. 아니 못 들어가요, 일본을. 그전엔 자유롭게 들어가서 전시도 여러 번 했어요. 그 경찰차를 타고 가는데 다 왔다고 그러는데 물 한 개가 쫙 수평선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바다도 안 보이고 독도가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꾸 그래요, 경찰이. 조금 있으니까 그림자로만 이렇게 단색조로 보이더라고요. 섬 세 개가 이렇게. 그거 그린 것이 독도기2라는 그 작품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어요. 일본의 많은 화가들이 그 후에 안 되겠다. 우리도 문화로 싸워야지. 그냥 우리가 어거지로 우리 땅이라고 하면 지거든요. 자기들은 자료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 고종 때서부터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자기들은. 우리도 다케시마 화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말로 전시를 해서 전 세계 일본 요리집에다가 후지산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너무 유명해서. 그리고 이쪽에다는 독도 그림을 이제 다케시마라고 이제 이름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판화기법으로 찍어서 그거를 전 세계에 뿌린다는 정보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전 세계에다 뿌리면 우리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더욱더 많이 독도를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서대문 네거리 지하에다가 독도 체험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도 거기 있고 언제 들어가서 그렸고 뭐 이런 활동을 쭉 써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문화 영토로는 우리가 문화로 소설을 쓰고 시로 쓰고 나처럼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로 우리가 늘 가지고 있으면 뺏긴다 하더라도 그 당분간이에요. 언젠가 우리 후예들이 다시 찾는 빌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화업 인생에서 영정 제작은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조남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분들이 영정을 그동안 네. 많이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이 영정 작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완전히 혼연일체의 작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뎌 오셨는지 화백님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초상화하고 영정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육, 그러니까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두 개가 일치했을 때 이걸 영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자가 그림자 영자죠. 네. 죽어도 있는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남길 유자, 유업이에요. 어려운 일을 해낸 분이 있는가 하면 남의 뒤나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자가 선명한 사람이 있고 유령처럼 그냥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자 영자가 그 영자예요. 근데 그 업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관의 문제가, 유지의 문제가 그게 액자정자예요.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하면 아무나 영정은 모델이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제 아실만 하겠죠. 꿈이 혈세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진을 그리는 그 영정 기법을 알아야 돼요. 옛날 화원들은 화원 중에 인류되는 사람이 임금의 어진을 그렸어요. 근데 그 어진을 그릴 때 임금님의 인품과 임금님의 영혼을 자기가 동감하고 동일시 동질화되지 않으면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신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릴 때 그거를 전묘법으로 그리는 거예요.
전묘법으로 이 넓은 붓으로 이렇게 해서 뭐 색칠하고 이런 수채화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전묘법이라는 게 외국 유화에서 그리는 그런 전묘법이 아니에요. 영정에서 웃고 있고 뭐 이런 거 이빨 드러내고 웃고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서운 사람, 예? 또 아주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 금방 웃을 것 같은 입도 있고, 왜 그렇게 보일까요? 인격을 그려야 되니까 무표정하게 그리면서도 모든 표정을 속에 들어있는 거를 전부 평생, 그분의 평생을 그려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육리문이에요. 겉을 보면서 저 뒤를 보고 그분의 속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서는 그건 영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리문기법은 순종 어진을 그리신 분이 이당 김은호 선생이에요.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마지막 화원이었어요. 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대학교 때 교복을 입고 그 댁을 와려운동을 찾아갔어요. 아,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서울대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내 문주망을 넘은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돈 안 내고 그분이 쓰시던 재료, 일반적으로 딴 데서 구할 수도 없는 채색, 이런 것만 잔뜩 얻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청와대 배경 가지고 있어서 화폐를 2번씩이나 그렸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법을 아는 마지막 작가예요, 제가. 율곡 선생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리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편치 않으셔서 딱 그때 눕고 마르셨어요. 딴 사람을 천거하려면 적어도 70 내지 80을 넘긴 사람이 화폐를 그려야 되는데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30대였거든요. 네, 30대셨죠. 저를 천거를 해가지고 3번을 떨어졌어요. 왜? 너무 젊은 사람이라 자기 그림을 너무 오래 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돈을. 그 돈 그린 사람은 외화 반출하거나 무슨 뭐 다른 일을 했을 때 그 돈을 국민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가를 바꿔야 되니까. 엄청나게 돈이 또 혈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래 쓰는 걸 바라지를 않고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그렸었어요. 보통 3년, 4년 쓰면 다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지금 40년 더 쓰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제 뒤는 다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도인처럼 살아야 되겠죠. 영정 작업하시면 보통 몸무게가 뭐 20kg까지 빠지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그래요. 원효 그릴 때도 그랬죠. 하나를 가지고 3년을 하면은 딴 그림은 못 그리고 그거에 매달려. 근데 그게 남이 보면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득을 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역사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원효를 그렸을 때는 대학생 귀신론이라는데 결국 그게 2년이 돼서 동국대학에 가서 학위도 받게 되고 악성 우륵을 공부하기 위해서 해안한 데서부터 구전대 내려오는 얘기까지 그분이 남긴 책, 업적 이런 거를 샅샅이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혼연일체가 되시는 혼자서. 거죠? 같이 그 혼과 접신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당적으로 얘기하면 신들린다고 그럴까? 밥 먹는데도 눈이 초점을 잃고 이렇게 멍하게 하늘을 쳐다본다든지 이런데요. 그거를 만약에 그냥 두면은 병명도 모르면서 그 신병이죠, 일종의.
그만큼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영혼과 내 영혼이 일치를 이룰 때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돈하고 관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안중근 의사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또 그 제가 그러면 또 아파요. 제가 그 같아서 막 도망 다녔거든요. 안 한다고. 그런데 애국자신데 내가 이러면 되는가. 작업하시면서 가장 뭐 힘드셨거나 그런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우가를 진 윤선도 아시죠? 네. 근데 그걸 절 보고 그래달라고 온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영정하면서 너무 그분의 책과 업적과 이거 조사하고 다니고 이래느라고 너무 애를 썼는데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파묘를 좀 하면 내가 하겠다 하고 만약에 들어주면 내가 엄청난 공부가 이제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과학적인 옛날에 사진 없을 때니까 다 꾸며 그리잖아요. 네. 꾸미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신들린다 해도. 근데 어머니 아버지 해골을 갖다 놓고 그걸 복합하고 해서 그리면 얼마나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그려보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내가. 네.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잠깐 밖에 나가서 회의를 하고 좀 오겠다고 그래요. 그 나가시더니 막 시시하고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파묘를 해드리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이루셨네요. 하고 싶으셨던 작업에 대한 자료를. 예, 근데 한 걸음 더 앞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 분이? 윤선도의 친형님이 젊어서 죽은 분이 있대요. 그분 것도. 그 젊어서 죽은 그분의 해골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를 내가, 신들리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 그죠? 네. 고산 윤선도 영정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 여기 있는 종친들을 그렇게 다 스케치를 하셨느냐, 날 보고. 다 자기 닮은 것처럼 시시덕거리고 웃고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들이래요. 앞으로 화백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문화의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에요. 우리가 길게 얘기해야 돼요. 한이 아니에요. 한의 한의 근성, 한의 자생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강, 북한산 뭐 할 거 없이 나라는 비록 작더라도 중국보다 국민들의 생각은 훨씬 더 우주적이에요. 왜 전 세계에 저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데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우리 교민이 안 사는 데가 왜 없죠, 이렇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넓은 문화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수능을 잘하는 거예요. 네. 나는 한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큰 거를, 넓은 거를, 높은 거를 늘 희망하고 목적 삼고 이렇게 가니까 절망이라는 게 없고 나라는 작더라도 이 배포들은 상당히 크고 그 융화 그러니까 통섭할 수 있는 화백님께서는 뇌를 잘 활용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형이 상학을 생산해내는 본부예요. 뇌는 이 발가락에서나 몸에서나 심장에서 형이상학을 창작해낼 수가 없어요. 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육체가 죽어도 계속 아까 얘기한 그림자로 우리 역사에 짙은 그림자를 보이면서 천년 만년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영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게 실령영자처럼 다 뇌에서 그게 경영을 잘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 영자는 신령 영자로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령의 그 영이 액자 속에 들어가서 모실 수 있다,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뇌에 활용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내 생각이에요. 예술을 통해서 시대정신과 역사의식 그리고 행동하는 철학가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장 일랑 이종상 화백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